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결혼 5년 차, 날 향한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무시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아유, 지영이는 요즘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 파는 일 하고 있어? 시어머니 박정숙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아직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참. 대학은 못 가도 손재주는 좋긴 하네. 순간 내 얼굴이 굳었다. 시어머니가 대학은 못 가도라는 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식탁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다. 남편이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어머니, 지영이 쇼핑몰 운영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마케팅도 해야 하고, 고객 응대도 해야 하고, 그래?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요즘 세상에 대학 안 나오면 뭐든 한계가 있잖아. 우리 막내 며느리처럼 대학교 나와서 교사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대우받는데.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항상 이런 식이었다.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들먹이며 나를 깎아내리고 남편의 막내 동생 아내인 민지 동서와 비교하곤 했다. 막내 동서는 중학교 교사였다. 남편의 동생 민준이 화제를 돌렸다. 형, 수아는 이제 곧 초등학교 들어가겠네? 남편은 6살 딸 수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응,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돼. 그러자 시어머니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수아 교육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부터 영어, 수학 다 가르친다더라.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진 않았어요. 수아가 좋아하는 것부터 찾아보려고요. 요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건 부모가 미리 준비해줘야지. 우리 막내 며느리한테 물어봐. 선생님이니까 잘 알 거야. 민지 동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으며 저는 중학교 선생이라 하고 말을 꺼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말에 내 입술이 바짝 말랐다. 항상 이렇게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수아 교육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지영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수아 교육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 나는 눈을 깜빡였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고등학교만 나왔으니까 요즘 교육 트렌드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가슴 한 구석이 찌릿했다. 남편이 입을 열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교육 전문가니까 수아 교육은 막내 며느리한테 좀 자문을 구하는 게 어때? 아니면 아예 방과 후에 막내 며느리네 집에서 수아 봐주면서 공부도 봐줄 수 있지 않을까? 동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어머님, 그건 좀 왜? 내가 선생님이잖아. 지영이도 장사한다고 바쁠 테고, 민수도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고, 수아가 뒤처지면 안 되잖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수아는 또래보다 글자도 일찍 깨우치고 수 개념도 빠른 편이었다. 비록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나는 육아와 교육에 관한 책을 수십 권 읽었다. 어머님, 수아는 또래보다 발달이 빠른 편이에요. 제가 못 가르치는 건 학원을 보내면 되고,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학원? 요즘은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던데. 민지, 내 생각은 어때? 민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직 수아가 어리니까 너무 많은 걸 시키기보단 기초를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영 형님이 잘하고 계실 거예요. 동서의 말에 조금 안심했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진 사람이 대학교 나와서 교사인 우리 막내 며느리만큼 교육에 대해 알겠어? 내 손녀딸인데 걱정되는 게 당연하잖아.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영이 학력 가지고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현실을 말한 것뿐인데. 동서가 중재하려 나섰다. 어머님,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지만 수아 교육은 지영 형님이 결정할 일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저 손녀 걱정해. 우리 막내 며느리가 선생님으로서 아무래도 더 전문적이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내가 고졸이라고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오늘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했어. 미안해.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깊은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나 결심했어.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내 사업에 올인할 거야. 쇼핑몰 말이야? 응. 지금까지는 소규모로 운영했지만 내가 직접 디자인한 옷들이 인기가 좋아. 규모를 확장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무리하게 확장했다가 위험할 수도 있어. 내가 2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왔어. 지금이 바로 도약할 때야. 그동안 모은 자금도 있고. 여보, 나 믿어줘.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옆에서 도울게. 고마워. 그리고 수아 교육도 내가 책임질 거야.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동서를 끌어들이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다. 어제의 결심이 내 몸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 노트북을 열고 사업 확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기존의 여성복 라인에 아동복 라인을 추가해 볼까? 수아처럼 활동적인 아이들을 위한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옷. 열심히 디자인에 몰두했다. 내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독특했고 특히 활동성을 강조한 아동복 라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남편이 작업실을 찾아왔다. 여보, 요즘 얼굴이 많이 헬스케졌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야. 내 디자인한 옷들이 SNS에서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어. 특히 아동복 라인이. 남편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와, 주문이 꽤 많아졌네. 응. 규모가 좀 커져서 생산량을 좀 늘려야 해. 소규모 공방과 협업할 생각이야. 그래? 무리하지는 말고.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성장시킬 거야. 무리는 절대 안 해. 남편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잘 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말해. 고마워. 아, 그리고 수아 교육 계획도 세웠어. 내일 시간 되면 같이 이야기하자.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을 방문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보였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놀라서 물었다. 시어머니는 앉으며 말했다.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영아, 너 요즘 사업한다고 수아 돌보는 시간은 있어? 아, 또 시작이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준비를 했다. 네. 어머님, 제가 일하는 시간을 조절해서 수아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나 듣기로는 내가 요즘 밤늦게까지 일한다던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일이 바쁠 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 수아가 자는 시간 이후에 작업해요. 낮에는 수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수아가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준비는 하고 있니? 한글은 다 떼고 숫자도 알아야 할 텐데. 네. 수아는 이미 한글을 읽고 쓸 줄 알아요. 숫자도 1부터 100까지 셀 수 있고요. 시어머니는 놀란 듯했다. 그래? 누가 가르쳐 줬어? 제가요. 저녁마다 수아와 함께 책도 읽고 공부도 해요. 응, 그렇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래도 내 생각엔 막내 며느리가 좀 봐주는 게 어떨까 싶어. 아무래도 선생님이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표정 관리를 했다. 어머님,
동서는 중학교 선생님이라 초등학생 교육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가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했으니까 막내 며느리 같은 전문가가 봐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학력이 낮다고 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수학 교육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했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일어섰다. 나 이제 가볼게. 수아한테 할미 왔다 갔다고 전해줘.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집에서 모임 있어. 막내 며느리가 수아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대.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내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주말 시어머니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시어머니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내게 말했다. 지영아, 우리 막내 며느리가 수아 교육에 대해 좋은 계획을 세웠다더라. 한번 들어볼래? 동서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머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시어머니는 민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다. 막내 며느리가 주 3회 방과 후에 수아를 봐줄 수 있대.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훨씬 좋지 않을까?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감사하지만 저희는 이미 수아 교육 계획을 세워뒀어요. 무슨 계획? 학원? 그런 거 보내봤자 제대로 안 돼.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지. 우리 민지처럼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게 최고야. 남편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무슨 소리야? 너희보다 막내 며느리가 훨씬 더 잘 알지. 고졸인 지영이보다 대학 나온 막내 며느리가 교육에 대해 더 잘 알 거야. 동서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머님, 그런 말씀은 하고 말을 꺼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했다. 뭐, 사실이잖아. 지영이는 옷이나 팔고 수아 교육은 막내 며느리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이제 나도 참을 수 없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저희가 수아 교육은 잘하고 있어요. 동서도 바쁜데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화가 난 듯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내가 못하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가 수학 교육은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내 쇼핑몰 지영 스타일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아동복 디자인이 육아 카페에서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다. 이제는 집에서만 일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져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내 사무실을 방문했다. 여보, 이제 사무실까지 내고 정말 잘 돼가는구나. 남편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미소를 지었다. 응. 집에서 혼자 작업하기에는 공간이 좁아서.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동네 유명 편집샵에서 내 옷을 판매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정말? 축하해. 남편이 기뻐했다. 아직 시작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알려지면 더 많은 기회가 올 거야. 남편은 나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자랑스러워. 여보, 당신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어머님 댁에 가기로 했잖아.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솔직하게 말하자. 어머니도 내 성과를 인정하실 거야. 확신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해보자. 주말 시부모님 댁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남편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도 모두 모였다. 시어머니가 우리를 맞이했다. 왔구나. 수아도 많이 컸네.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민준 도련님이 물었다. 형, 지영 형수 쇼핑몰은 어떻게 돼가?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꽤 잘 되고 있어. 이제 사무실도 냈고 동네 유명 편집샵에서도 판매하게 됐어.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정말? 그렇게 잘 돼?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주문이 점점 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서가 관심을 보였다. 형님, 정말 대단해요. 어떤 옷을 디자인하세요? 주로 아동복이에요.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예쁜 옷을 만들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렇게 바쁘면 수아는 누가 돌봐? 막내 며느리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은데. 남편이 대답했다. 저희가 시간을 나눠서 돌보고 있어요. 어머니, 지영이 사무실이 집에서 가까워서 수아가 유치원 끝나면 함께 시간을 보내요. 시어머니가 화제를 돌렸다. 그나저나 수아 교육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초등학교 준비는? 막내 며느리한테 맡겼어?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수아가 한글도 다 떼고 간단한 덧셈, 뺄셈도 할 수 있어요. 영어 단어도 많이 알고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 누가 가르쳐 줬어? 제가요, 어머님. 일하면서도 수아 교육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다. 동서가 물었다. 형님, 사업이 더 커지면 육아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대답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러게. 사업이 커지면 육아에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막내 며느리한테 부탁하면 되겠네. 침착하게 대답했다. 더 바빠지면 도움을 청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주요 결정은 여전히 제가 직접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래도 교육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이 단호하게 끊었다. 거실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이제 나는 조금씩 증명해 나가고 있었다. 1년 후, 내 브랜드 지영 스타일은 꾸준히 성장했다. 온라인 주문이 늘어났고, 이제는 세계의 편집샵에서 내 옷을 판매하게 되었다. 한 명의 직원을 고용해 주문 처리와 배송을 도와주게 했다. 어느 날 내가 디자인한 아동복을 입은 아이의 사진이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끌었다. 사진을 올린 엄마는 유명 육아 인플루언서였고 그녀가 내 브랜드를 태그하면서 팔로워가 급증했다. 여보, 봐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000명이나 늘었어. 남편에게 기쁘게 말했다. 와, 정말이네. 이게 다 당신 노력 덕분이야. 이제 제품 라인을 더 확장하고 싶어. 봄 시즌을 위한 새 디자인을 준비 중이야. 남편은 미소 지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걱정 마. 내 페이스대로 할 거야.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수아 교육비로 따로 모아둔 돈이 좀 모였어. 그래? 어떻게 쓸 계획인데? 수아가 영어에 관심이 많으니까 주 2회 영어 학원을 보내려고. 그리고 미술 수업도 시작하려고 해.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수아가 좋아하겠네.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내가 번 돈으로 수아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 수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놀라서 물었다. 시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수아 선생님이 연락해 왔다면서? 네. 네. 상담 요청이 왔었어요. 수아가 영어를 또래보다 잘해서 특별반에 넣으려고 상담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했다. 특별반. 수아가 영어를 잘한다고? 네. 제가 수아 영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제 쇼핑몰 수익으로 좋은 영어 학원도 보내고 집에서도 자주 영어 공부를 도와줬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렇구나. 민지한테 맡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고졸이라고 해서 아이 교육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수아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참, 어머님,
제가 이번에 유명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 제안을 받았어요. 제 디자인이 많은 분들께 인정받고 있나 봐요. 백화점에서 내 옷이? 네, 어머님 항상 고졸이라고 무시하셨잖아요. 하지만 학력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열정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 축하한다. 근데 사업이 커지면 수아는 어떻게 할 거니? 걱정 마세요. 수아 돌보는 건 제 최우선 과제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번 돈으로 수아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민지가 교육 전문가니까. 어머님, 내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이제 그만 민지 씨 이야기 좀 그만하실래요? 제가 수아 엄마로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처음이었다. 난 그저 수아를 위해서. 아니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하지만 보세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수아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그때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오늘 영어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수아가 기쁘게 외치며 뛰어들어왔다. 정말?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나는 수아를 안아주었다.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수아의 시험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봐요. 제가 영어 잘하죠? 수아가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보여주었다. 그래. 우리 수아가 정말 똑똑하구나.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음 주말 가족 모임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말을 꺼냈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이번에 좋은 학원에 선생님으로 들어갔대. 그 학원에 수아도 보내면 어떨까? 막내 며느리가 특별히 봐줄 수 있을 거야.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구나. 감사합니다만, 수아는 이미 좋은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영어 특별반에도 들어갔고요.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막내 며느리가 직접 가르치면 더 좋지 않을까? 역시 전문가가.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됐다. 참을 수 없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이게 뭐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수아의 영어 경시대회 수상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쇼핑몰 매출 보고서고요. 나는 차례로 서류를 꺼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제가 고졸이라고 항상 무시하셨죠. 하지만 보세요. 제 사업은 월 매출 2천만 원을 넘어섰고, 수아는 학교에서 최상위권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수아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저는 동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무시하시고, 끊임없이 동서와 비교하셨어요. 더 이상은 그러지 마세요. 식탁은 조용해졌다.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 도련님이 침묵을 깼다. 지영 형수 정말 대단하네.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동서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정말 멋져요. 저도 형님한테 육아 조언을 듣고 싶은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알려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지영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내가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구나. 온 가족이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이런 말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대학을 안 나왔다고 무시한 건 미안하구나. 시어머니의 사과였지만 나는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그저 제 방식대로 수아를 키우고 사업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앞으로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패배감을 보았다. 내가 마침내 이겼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내 어깨를 안았다. 여보, 오늘 정말 멋있었어. 너무 자랑스러워.
고마워.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인정받는 것 같아.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항상 내가 최고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무시와 비교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을 느꼈다. 내 사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수아는 내 사랑 속에서 잘 자랄 것이다. 학력이 아닌 노력과 열정으로 이룬 성공. 그것이 나의 가장 통쾌한 복수였다.